전 세계가 기름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딱 한 나라만 먼저 받았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UAE의 충격적인 긴급 발표였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급받는 나라는 없다. 2,400만 배럴 즉시 제공. 단순한 운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똑같이 위험한 바다인데 일본 배는 억류당하고 한국 배는 군함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똑같이 미사일이 쏟아졌는데 세계 최강 미국 무기는 무너지고 한국 무기만 96% 완벽 방어에 성공했어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왜 30년 동맹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전 세계가 놀라고 중동이 감동한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먼저 움직이죠. 그게 제가 27년간 봐온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유조선 47척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구하려고 난리가 났죠. 당연히 미국이 1순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UAE 긴급 발표가 떴어요. 대한민국 최우선 공급 1,400만 배럴. 잠깐, 뭐라고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17년 일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실전 평가팀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UAE 방공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총 27년 경력이죠.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도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란과 주변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운항보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바다 위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기름의 3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게 막힌다는 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각국 정부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긴급 협상팀을 파견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죠. 저는 익숙한 패턴을 기다렸습니다. 위기 발생, 긴급 협상, 그리고 미국 우선 확보. 이게 제가 27년간 봐온 공식이었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제 모니터에 이상한 데이터가 떴습니다. UAE 에너지부 긴급 발표였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이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클릭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선 공급 결정. 총 2,400만 배럴 긴급 제공. 2,4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하루에 쓰는 기름이 270만 배럴입니다. 9일치 분량이에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보다 먼저 공급받는 국가는 없음. 미국은 2순위였습니다. 일본은 3순위였어요. 동맹국인 우리보다 한국을 먼저 챙긴다는 겁니까? 저는 옆 동료에게 확인했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분 전 공식 발표됐습니다. 27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UAE와 우리는 오랜 군사협력 관계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우리가 제공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모니터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항로가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배들은 항구에 묶여 있는데 한국 배들만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 나라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뭘 했는지 찾아봤어요.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죠. 원전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다른 나라들도 다 했던 일이에요.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UAE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나라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UAE가 한국 선박의 특별 통과 허가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위험 상황에서도 한국 유조선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대체 뭘 제안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무언가가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전자제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위기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공격해오는 진짜 전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실전 기록만 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패트리어트는 전 세계 방공망의 표준입니다. 하지만 UAE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결과일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미국보다 한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까? 미국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저는 화면 속 한국 유조선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보여준 걸까요? 왜 전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먼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답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기름을 먼저 받은 이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답을 찾기도 전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틀 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UAE 방공통제실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15분 만에 통제실로 달려갔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직 장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란입니다. 핵시설이 타격당했습니다. 그날 중동의 하늘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3곳에서 폭발이 확인됐어요. 지휘부 건물도 맞았죠.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30분 뒤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찼어요. 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가 때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호르무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봉쇄됐습니다. 선박들 전부 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왜 기름이 막혔는지 말입니다.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기름의 3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가 멈춰요. 이건 지역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위기였죠. 모든 주변국이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UAE도,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방공망을 가동했어요. 통제실 수십 개 화면에 각국 시스템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제 일이었어요. 어느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얼마나 맞추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반응했어요. 요격 성공이었죠. 역시 패트리어트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드론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미사일보다 작고 느리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큰 목표물에 강한 시스템이라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들어오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요격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천공 시스템이었어요. 드론 목표물에 반응하고 있었죠.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연속으로요. 저건 뭐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청웅이 드론을 계속 잡아내고 있었어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계산 중일 때 청궁은 이미 쏘고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 드론, 또 미사일. 끝이 없었어요. 패트리어트는 큰 미사일은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드론이 섞여 들어오면 대응이 늦어졌어요. 반면 청웅은 미사일도 잡고 드론도 잡았습니다. 속도가 일정했죠. 데이비드, 이거 좀 봐.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성공률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78%, 청궁 89%.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이게 맞아?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계산해봐.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청궁이 더 높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전 세계 표준이에요. 실전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인데 한국 무기가 이걸 넘어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란이 2차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미사일 30발, 드론 50대가 동시에 날아왔죠.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죠. 통제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패트리어트 한 대가 목표물을 놓쳤습니다. 2번 연속으로요? 뭐야, 왜 이래?
미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간 청웅은 계속 목표물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72%로 떨어졌어요. 청웅은 여전히 89%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공격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모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웅이 패트리어트보다 빨랐어요. 정확도도 안정성도 더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UAE가 한국을 먼저 선택한 이유 말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청웅 때문에?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이 최고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청웅 데이터는 그냥 운이었을 거라고요.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입니다. 계속 틀릴 수는 없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이란의 3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480발, 드론 80대가 동시에 날아왔죠.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전부 가동,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세 발은 성공했습니다. 역시 패트리어트야. 저는 안도했어요. 27년간 봐온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이상했습니다. 반응이 2초 늦었습니다. 겨우 막았지만 위험했어요. 다섯 번째 드론은 아예 놓쳤습니다. 시스템이 발사 명령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왜 안 쐈어? 미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하나씩 놓쳤어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미사일과 드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포화 공격이었어요. 시스템이 어느 걸 먼저 막을지 판단하느라 버벅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미사일을 먼저 쏠지 작은 드론을 먼저 쏠지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계산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세 발을 연속으로 놓쳤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패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27년간 제가 믿어온 기준이었어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현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부팅해, 각도 수정해. 장교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구석에서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쩔쩔매는 시간에 다른 시스템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록색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망설임이 없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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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연속 성공이었어요.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저건 뭐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어느 나라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웅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친 걸 청웅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이 50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겁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공격이 멈췄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패트리어트는 100발 중 60발 성공, 청웅은 100발 중 91발 성공, 두세 발 차이였습니다. 속도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목표 포착부터 발사까지 평균 8초, 청웅은 5초였습니다. 3초 차이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건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최고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전장에서는요, 화면 속 청궁이 또 한 번 목표를 잡아냈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UAE가 왜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줬는지 말입니다. 한국 최우선 공급,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UAE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의 방패가 자신들을 지켜줄지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이름값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실력을 선택한 거예요. 제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27년 전문가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든 걸까요? 화면 속 천공이 또 한 번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말입니다. 나흘째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데 나라마다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나라 상황이 떠 있었죠. 그리고 한 나라만 유독 이상했어요. 모든 나라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미국 선박 상황 봐.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상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멈춰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공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하늘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철수 명령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전쟁이 터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요? 유럽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박 철수 명령은 내렸는데 어느 배부터 빼낼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회의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바다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일본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각했어요. 민간 유조선 3척이 위험 해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자 알아서 철수하라는 지시만 내렸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저거 뭐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전부 안전 해역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말이죠. 언제 움직인 거지? 저는 기록을 뒤졌습니다.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회의를 시작했을 때 한국은 이미 배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국무부에서 국방부로 서류를 보내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한국만 패턴이 달랐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미 준비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유조선들 옆에 붙어 있었어요. 청해부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해부대가 뭐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11년 자료가 떴어요.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물선을 납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투입됐죠. 작전 시간 8시간, 선원 21명 전원 구출, 해적 13명 제압, 아군 부상 1명, 완벽한 작전이네.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 부대는 매년 이런 훈련을 했어요. 선박 구출, 호송, 해상 교전, 전부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망설임이 없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긴급 상황, 통제실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 소형 고속정 5척이 한국 유조선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바에 위험합니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겁먹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유조선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도망가는 거죠? 그때 청해부대 구축함이 움직였습니다. 쾅! 유조선과 고속정 사이에 딱 끼어들었어요. 거대한 철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포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쾅! 접근 금지. 즉시 후퇴하라. 한국 함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고속정들이 멈췄습니다. 5초, 10초, 15초.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고속정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해결한 겁니다. 전 과정이 4분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저건 대응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설계야. 완벽한 설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이렇게 한다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교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위기 발생부터 선박 안전 확보까지 걸린 시간이었어요. 미국이 사흘 걸릴 일을 한국은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일본이 닷새 걸릴 일을 한국은 이미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배에서 5배 차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 한국만 준비되어 있었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계획한 것처럼요. 그제야 일장이 떠올랐습니다. UAE가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준 이유 말입니다. UAE는 봤던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진짜 대응하는지를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유조선을 봤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든든하게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같은 전쟁인데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이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두 개의 화면을 나란히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한국이었어요. 같은 바다,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위기에서 결과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화면부터 봤습니다. 일본 유조선 4척이 여전히 위험 해역에 떠 있었어요. 정부는 철수하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선장들이 무전으로 계속 물어왔습니다. 어느 항로로 가야 합니까? 허위는 언제 옵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군이 와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만 했어요. 조금만요? 전쟁터에서요? 대응이 늦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고속정 6척에 포위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선장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에 연락했어요. 미군은 방공 작전 중이라 출동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법적 검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가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유조선은 이란 항구로 끌려갔습니다. 선원 승급 3명이 억류됐어요. 한쪽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 유조선 5척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 2척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건 단순한 호위가 아니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건 작전이야. 맞았습니다. 한국은 전투 태세를 갖춘 호송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한국 쪽에도 위협이 왔습니다. 이란 고속정 4척이 접근했어요. 일본처럼 포위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해부대가 즉시 반응했어요. 구축함이 앞으로 나가면서 함포를 고속정에 향했습니다. 경고한다. 즉시 후퇴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고속정들이 멈칫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10초 후 고속정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망갔어요. 한쪽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답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의존형이었어요. 위기가 터지면 미국에 연락합니다. 도와주세요. 미국이 오면 해결되고 안 오면 기다립니다. 한국은 직접 대응형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즉시 판단해요. 우리가 한다. 청해부대가 움직이고 함포가 겨냥하고 경고가 나갑니다. 이건 대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어요. 오후 2시 더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UAE에 긴급 원유 공급을 요청했어요. UAE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건 거절과 같은 말이었어요. 일본은 중동에서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이미 원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우선 공급 약속대로 유조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저쪽은 괜찮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건설, 원전, 군사협력 전부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맞췄어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신뢰였습니다. 일본은요? 돈 주고 사는 관계였어요. 차이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결정적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어요. 안전해역 도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유조선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위기, 완전히 다른 결과였어요. 이건 단순 운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차이가 결과 차이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군사력, 외교력, 실행력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계획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위기를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UAE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실전을 봤던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진짜 나를 지켜주는가? 그 질문에 UAE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새벽,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통제실 레이더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전 5시 14분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규모 공격 감지, 당직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빨간 점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80발, 드론 120대가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어요. 동시에 온다는 게 이런 겁니까? 전 시스템 가동,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방공 시스템이 깨어났습니다. 패트리어트, 아이언돔, 전부 레이더를 돌렸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15발이 동시에 날아왔어요. 패트리어트가 반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이었어요. 좋아, 막을 수 있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두 번째 물결이 왔습니다. 드론 40대가 낮게 날아왔어요. 패트리어트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려졌어요. 큰 미사일과 작은 드론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물결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사일과 드론이 섞여서 왔어요.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방공망이 포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꼬였어요. 발사 명령이 늦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목표물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막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부팅! 시스템 재시작! 미군 장교들이 외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번째 물결이었습니다. 미사일 30발, 드론 60대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건 끝이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률이 60%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제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방어선 붕괴 위험. 쾅! 첫 번째 미사일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공군기지 활주로 끝에 떨어졌어요. 피격! 피격!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쾅! 두 번째 미사일이 유류 저장고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추가 공격 예상됩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이 감지됐어요. 미사일 50발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제 눈앞에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란이 다섯 번째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지금 쓸모 없어지고 있었어요. 오전 6시 32분, 다섯 번째 물결이 움직였습니다. 온다! 장교가 외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사일 50발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전 시스템 최대 출력, 사령관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남은 미사일을 전부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계산상 절반은 막지 못할 겁니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구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초록색 궤적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어요. 궤적이 달랐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했어요. 잠깐,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건 뭐지? 빨간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요격되고 있었어요. 실패가 없었습니다. 저게 뭐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스템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웅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무너지는 순간 청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웅은 멈추지 않고 목표물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속도도 정확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통제실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이 쏟아지는 순간까지만 해도요. 패트리어트는 한계를 넘었고 방어선은 뚫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록색 궤적이 솟아올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빨간 점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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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맞은 거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궤적이 달랐어요. 훨씬 직선적이었고 반응도 빨랐습니다. 마치 목표물이 오기도 전에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 또 맞췄어.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초록색 궤적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 또 맞췄다고요? 통제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의문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시스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조 시스템으로만 여겨졌던 장비였죠. 그런데 지금 이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웅이 또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둘, 드론 하나를 동시에 향해 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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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맞췄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속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비교해도 설명이 안 됐어요. 패트리어트는 목표 포착부터 발사까지 8초가 걸렸습니다. 청궁은 5초였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을 청궁이 맡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남은 일부만 겨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격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천궁이 쏜 요격탄을 전부 확인했어요. 100발 중 90무석발 성공, 단 4발만 놓쳤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험장도 아니고 실제 전장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 최고 기록이 82%였습니다. 그것도 시험장에서 나온 숫자예요. 실전에서는 68%가 최고였죠. 그런데 청웅은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최범 씨 이란의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40발, 드론 60대가 동시에 날아왔어요. 또 온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미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비슷했어요. 이번엔 못 막는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청웅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힘을 아껴뒀던 것처럼요. 초록색 궤적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10개, 20개, 30개. 쉴 새 없이 올라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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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빨간 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청웅이 마지막 3개도 잡아냈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금 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부 막았습니까?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전부 요격 성공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청궁이 기록한 숫자였어요. 100발 발사, 97발 요격 성공, 97%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최고라고 믿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아니었어.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것뿐이야. 오전 8시 UAE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청궁 추가 배치 요청합니다. 즉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UAE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청궁이 필요하다고요? 통제실 미군 장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화면 속 청궁 발사대를 봤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100발을 쏘고도 멀쩡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좋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했던 겁니다. UAE가 왜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줬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누구의 방패가 자신들을 지켜줄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UAE가 한국에게 기름을 먼저 준 이유, 한국만 안전하게 움직인 이유, 청웅이 96%를 기록한 이유, 모든 답이 하나였습니다. 오전 9시 UAE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합니다. 청궁 추가 배치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핵심 방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요.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공급 정책을 재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최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UAE에서 한 일들이었어요. 건설 프로젝트마다 약속 날짜를 지켰습니다. 원전을 지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렵다며 철수할 때 한국 기술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청해부대도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이 바다에서 해적과 싸웠어요. 위험하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쌓인 결과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천궁이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능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 차이가 오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녁 6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천궁 구매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쿠웨이트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신뢰의 이동이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름에서 실력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오늘 너희가 우릴 지켜줬어.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린 친구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 그 단어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7년간 틀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화면 속 한국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든든하게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합니다. 왜 전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움직일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우리가 말로만 동맹을 외칠 때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력과 신뢰를 갖춘 나라가 새로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27년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오만함을 버리고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게서 말이에요.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지. 전쟁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신뢰로 끝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중동은 이미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천공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